봤을 때는 최대한 내가 공 밑에 더 빨리 와야 된다. 끝까지 마. 오케이, 오케이. 에이, 현민. 저기라. 다리. 오케이. 오, 야. 얘들아 조금 빠르게 하자. 이? 공 잡고 민석이 상체 숙이지 말고 좀 하듯이 준비 고! 공 정확하게 던져 고! 야, 꼭 너는 쓰리볼을 시작하면 꼭 스타를 던지더라. 야구 해야지 야구. 공 정확하게 잡아 민석이 정확하게. 자, 지금 이제는 좀 천천히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될 수 있으면 저기 흰색 선에 맞출 수 있도록 움직이면서. 오케이? 고! 다음 줘. 30개 했다고! 아! 100개 한 것도 아니고! 물 물어. 한 2만 개 해라, 2만 개, 성민아. 제구력 잡히면 야, 에이스 아이가. 자, 가자, 승현이도. 진욱이 잘한다. 야, 강준이 정말 좋다. 야, 기계네, 기계. 제구력 이래 좋은데? 27.4다. 어우, 야. 강준아 너무 좋은데? 18.4만 던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느낌을 한 20m라고 생각해. 아니면 10m 생각하든지. 끝난다. 한 명 간다, 한 명은. 오! 오케이, 통과! 이 팀. 야, 이 팀 좋았다. 다음 팀. 둘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너닉 빼준다. 오! 잘한다, 성민 잘한다. 빨리 해, 야.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본능적으로. 비기면 둘 다 뛰는 거지. 승부 좀 내봐라 빨리. 경기야, 저 끝에 발이 던져, 저 끝에 발이로. 아, 가운데 작게. 저 끝에 던져. 딱! 참, 니 보니까 참 승부욕 없다. 승부욕 없어. 야, 승현, 내일 2개 빼줄게. 시원하게 뛰면 나. 시원하게 뛰면 나. 오케이, 이제 모여보자. 일로 와봐. 저 성격 아시잖아요. 저는 돌려서 말 못하고. 네. 근데 고민을 하다가 그런 워딩이 나왔는데 저는 딱 그거였어. 딴 게 아니고 이 몇 년 동안 못했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김성 감독 일화가 많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 꿇어봤습니다. 언제요? 우리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저기 또 방송에 나는 거예요. 띵동 이렇게 왔는데 배영수 선수 9시 반 피칭 스타트. 전 장난인 줄 알았죠. 얘네한테 전화를 했죠. 예, 안녕하세요. 롯데 다이즈 투스코치 배영수라고 합니다. 와. 아까 상동에서 잠깐 뵀는데 예. 선수들이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한 3일 됐는데 모 선수가 거의 한 3주 지난 것 같다고. 원래 조금 몰아붙일 때는 네, 맞아요. 누구보다 강단 있게 몰아붙이는 게 제 스타일이고 또 그래 배워갖고 모든 뭐 감독님들이나 네. 뭐 코치님들 할 때는 정확하게 하라고 항상 말씀하셔갖고 네. 할 때 좀 열심히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어때요? 지금 롯데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힘드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선수들도 좋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짐이 좀 무겁네요. 예. 코치로 두
두산에 계속 있었다면 네. 이승엽 감독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하루 차이로 뭐 이렇게 일이 좀 있었는데 네. 너무 이승희 감독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네. 석 달 전부터 단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고 네. 막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진전돼서 이제 어떻게 왔는데 두산에서 제가 워낙 많은 걸 받아서 네. 조금 은혜를 좀 더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이래 돼갖고 좀 죄송스럽네요. 두산 팬분들한테도 두산 구단 쪽도 그렇고 네. 또 특히 또 김태룡 단장님이나 뭐 사장님 프런트 분들을 굉장히 많이 아껴주셨는데 네. 제가 또 이렇게 와서 너무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좀 무겁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많은 팬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롯데로 오기로 하면서 이승엽 감독이 두산 감독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저는 솔직히 전혀 못했었어요. 아침 일찍 제가 사인을 했거든요, 롯데. 네. 지금 생각하면 좀 언지를 주신 것 같기도 해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네. 항상 말씀하셔갖고 뭐 내가 감독 되면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하기를 제가 장난으로 형 이따 코치부터 하라고 제가 장난으로 그랬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또 일이 진행될지도 몰랐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또 개인적인 궁금증. 네. 만약에 김태형 감독님이 재계약을 했었다면 예. 두산에 남았을 것 같아요. 남았을 것 같아요, 저는. 어. 감독님이 많이 계셨으면 저도 다음 네. 것도 단장님도 계셨으니까. 근데 이제 백 코치가 롯데로 오면서 뭐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롯데 투수진에 대한 어떤 그동안 봤던 부분들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 화제가 많이 됐어요. 뭐 뛸급이다. 저 성격 아시잖아요. 저도 돌려서 말 못하고. 네. 근데 고민을 하다가 그런 워딩이 나왔는데 저는 딱 그거였어요. 딴 게 아니고 이 몇 년 동안 못했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깥에서 느끼는 선수들이 거의 뭐 마인드 자체가 다 위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게. 근데 또 막상 또 와서 보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애들이. 야, 저래서 잘 안 됐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아, 너무 착하니까 애들이 승부욕도 좀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와서 이제 3일밖에 안 됐지만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아, 애들은 너무 착하다. 좀 그렇다고 느낌. 예. 배영수 코치 입장에서는 우승팀에 많이 있었잖아요. 삼성과 예. 두산. 네, 그리고 이제 우승 많이 못한 하나 이글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 팀은 우승을 계속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이 팀은 지금 우승이 어려운 상황인 건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야구는 정말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한 끗 차이가 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삼성에 있었을 때 그렇고 두산에 있었을 때 항상 선수들이 스스로 움직여요. 강요 자체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후배들한테도. 제가 하면 후배도 따라 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뭔가를 하게 되면 또 후배들도 그걸 또 따라하고 저도 저 역시 그랬고 옛날에 뭐 지금 뭐 감독님 다 아시고 있죠. 뭐 이강철 감독님이시나 뭐 김상진 코치님이시나 뭐 김기태 감독님이시나 항상 말로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고 행동으로 보고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리비드링이라는 게 너무 빨리 급속도로 해버리니까 후배들이 뭘 할 줄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조금 안타깝죠. 왜냐하면 좀 엄한 선배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되게 엄마가 또 푸근하게 또 그런 선배도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선후배 관계가 어느 순간 깨져버리니까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 한 명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리더가 각 파트별로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가 조금 부재라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랬을 때 리더가 있어야지 또 경쟁이 되고 또 거기에 또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요. 뭐 그렇다 리비드링이라는 것도 저는 이제 김태형 감독님한테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네네. 김태형 감독님께서는 플레이에 만약에 성의가 없다 그러면 바로 지적을 하세요. 네. 저도 오늘 뭐 런닝 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였을 때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네. 찍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이 갔을 때 선수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 또 안 그렇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김성 감독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투수 코치 뭐 성 감독님께서도 불러서 직접 얘기해 주시고 네. 또 유중일 감독님께서도 워낙 뭐 선수들 믿지만 그래도 계속 지켜보시다 한마디 하시고 그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투수 코치 뭐 김태환 코치님 뭐 저 위에 양인학 코치님 뭐 또 개영철 코치님까지 뭐 저희가 조금 이렇게 운동을 조금 게을리 한다거나 이랬을 때 바로 직설적으로 바로 쏘시거든요. 네. 그랬을 때 오치아이 코치님도 마찬가지고 네. 아 제가 이제 선수 때 그걸 많이 느꼈죠. 아 저도 이제 코치가 된다 그러면
선수들이 조금 준비를 할 때 태만한 모습 보이면 바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근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저는 부산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네. 마찬가지고. 그럼 코치가 예. 됐을 때 내가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코치가 되고 나면 예. 내가 선수 때 경험에 의해서 고정관념, 어, 선입견. 어, 이 두 개는 절대로 제가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지금도 좌우명이에요. 코치 되면서 선입견은 아, 고정관념은 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조금 마음을 먹고 있죠. 선입견 없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코치로서 가장 제일 큰 덕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맞아요. 보고 있어요. 그럼 선수 배영수였을 때 예. 지도자들이 선수 배영수에 대한 고정관념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파이팅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정관념 그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조금 배영수는 무조건 해야 돼, 할 수 있어, 이게 좀 되게 쓰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도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조금 심호흡도 했었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지난 코치가 돼 보니까 선동열 감독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겠고 네. 김성 감독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겠고 또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어른들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네, 올 네. 초에 이제 성 감독님 몇 년 만에 뵙고 제가 술할 자리에서 네. 막 이렇게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지금은 좀 알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감독님 저한테 엄청난 기회를 또 많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스피드 떨어졌지만 네.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또 방황을 하면서 막 또 이렇게 대들기도 몇 번 대들고 이랬었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예, 근데 네. 코치가 돼 보니까 야, 그때 감독님으로서 해주실 수 있는 걸 다 해주셨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죄송하더라고. 그때 제가 술 한잔 먹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감독님한테 자주 연락 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올 때도 이제 감독님한테 성 감독님한테 연락 드려서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태형 감독님 또 마찬가지로 지금 뭐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김태형 감독님한테. 네. 저도 김성 감독 일화가 많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 꿇어봤습니다. 언제요? 우리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제가 하나 했을 때 재활을 해서 한 6개월을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1군 올라와서 이제 경기를 한 개월도 못 나가고 갑자기 2군을 가라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6개월 동안 준비가 다 됐는데 그래도 던지고 싶은데 저 감독님 매니저 통해 이제 감독님한테 가야 되는데 제가 바로 갔죠. 감독님 저 공 하나만 던지고 2군 가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삔또가 갔죠. 이제 감독님한테 저 그러면 이 기분으로 운동 못 하겠습니다.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길래 쉬겠습니다. 그래 감독님이 뭘 적고 계셨는데 손을 발발발발 이러시면 예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요? 아니라고. 3일 동안 쉬고 이제 제가 서산을 갔죠. 서산을 갔는데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매니저가 통보가 왔더라고요. 가라고 하길래 울산 경기였어요. 롯데 경기. 제가 서산에서 울산까지 갔죠. 차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 경기가 이겼나 졌나 모르겠어요. 근데 문이 딱 걸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똑똑 그러니까 그때 감독님 항상 혼자 식사를 하시니까 네. 아직 그 꽁치에 왼손 혼자이신데 꽁치에 이렇게 가시다가 수저를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고. 네. 네네. 정말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됐다 싶어갖고 바로 서산을 갔죠. 그 새벽에 네. 자고 이제 야구장 나가는데 또 가라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어떻게 했나 고민을 했죠. 그때 이제 9월 달이었어요. 거의 경기 막바지에 대전을 또 찾아갔는데 감독님 말 놓고 들어가서 감독님 눈 감고 귀 닫고 야구만 하라고 1년만 야구만 1년만 하라는 게 미야자키 캠프를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교육 리그인데 제가 최고령이었어요. 근데 경철 코치랑. 코치님이랑 같이 가서 해라 이랬을 때 예약하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랑 막 10몇 살 차이 나는데 이걸 내가 간지 가서 이제 이 일본 선수들 야구하는 거 보고 또 고참들 또 있더라고 일본도. 와, 제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야구에 대해 갖고 철이 없었구나 라는 걸 느끼고 교육리그 끝나고 이제 마무리 캠프를 거기서 했는데 네. 감독님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마지막 날 피칭을 200개를 아직 기억나. 200개를 하고 감독님한테 감사합니다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이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그 고생했다 한마디가 그동안 그 한 2달 동안 했던 게 싹 내려가더라고요. 와, 진짜로. 항상 그때 기억이 나요. 제가 피칭 200개를 딱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이렇게 딱 하시길래 야, 근데 감동이 확 왔죠. 그래.
잘해야 된다 무조건. 그 다음에 해 제가 개막전에 해갖고 제가 승리 투수되고 감독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렸죠. 90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제가 제 야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때 좀 바뀐 것 같아요. 마인드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다 바뀐 것 같아요. 네. 행동도 바뀌고. 참 김성 감독님한테 저한테 은인이죠. 또 제가 모셨던 분 중에 제일 멋있고 또 운동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새벽 6시에 사우나 가면 고참들이 다 있어요. 와, 형, 다 오늘 어떻게- 곡소리 나는. 곡소리 나죠. 제가 FA대가 처음에 하나 가갖고 이제 고치 가서 첫날 운동하고 침대에 이렇게 앉아갖고 한 30분 이렇게 앉았어. 옷도 못 벗을 정도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저 야구 인생에 제일 재밌었어요. 또 제일 신났었고. 그럼 무릎을 언제 꿇으신 거예요? 그때 꿇었죠. 언제? 울산에서. 아, 울산. 저는 또 20살 때 했었잖아요. 우리 저희 김성 감독님은. 삼성에서. 2군에서. 2군에서 제가 그러니까 아기 때. 아기 때 처음 뵀는데 이거 진짜 이거 싫어요. 싫어하고 제가 2군 딱 내려왔는데 이 방송이 나와요. 방송이. 뭐라고? 그때 숙소 생활 했을 네. 때니까 배영수 선수 9시 30분 피칭 스타트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때 아, 당시에 기숙사에 있을 예, 때. 예, 그 피칭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지고 있어야 돼요. 아, 시작입니다. 하면 시작 때 딱 던져야 되는 예, 던지고 거죠? 있어야 돼요. 그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워밍업을 다 하고 난 그렇지. 다음에 감독님 30분에 정각이 딱 오세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시작하면서 공 던져보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다 하다가 투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운동이 있어요. 던지는 방법 중에 다리 번제 이렇게 중심 이동을 해서 던지는 건데 이거를 한 200개를 했어요. 거의 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갔어요 그냥. 나중 되니까 몸이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예, 예. 이제 퍼졌죠. 이제 운동장 이제 다 던지고 운동장 런닝하고 다 끝나고 이제 숙소도 가서 누웠는데 눈 뜨니까 아침이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몸이 힘드니까 예. 공 던지는 게 그렇게 힘든 거 처음 알았었어요. 와, 근데 이제 산책을 근데 그때 산책을 하고 8시쯤 돼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잠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또 방송이 나는 거예요. 띵동 띵동 이렇게 왔는데 배영수 선수 9시 반 피칭 스타트. 저는 장난인 줄 알았죠. 매니저 전화를 했죠. 진짜입니까? 영수야 진짜다. 나와서 하고 있어라. 또 했는데 또 12시 반까지 또 던졌어요. 이틀 딱 되니까 야 진짜 눈 뜨는 게 무섭다는 걸 처음 느꼈어. 공 던지는 게 무섭다는 게. 또 다음날 됐는데 또 딩동댕동 이 소리가 나면서 배영수 선수 9시 반 스타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20살 때. 네. 3일째 딱 되니까 어떤 생각 드냐면 갈 때까지 가봅시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근데 선배들이 야 너 그럼 팔 마탱이 간다 네.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너. 많이 던지니까. 또 더 중요한 거는 성공 아니면 실패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그때 당시 저도 이제 워낙 파이팅이 있었을 때니까 4일째 딱 되는데 또 되면 오케이 갈 때까지 가봅시다. 속으로 이제 나갔죠. 나가고 그걸 딱 5일을 했어요. 5일 딱 하고 3일 있다가 1군 올라갔죠. 그 다음부터 1군 안 내려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 야구를 진짜 많이 배웠죠.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복된 훈련을 그때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성 감독님 그때 뵙고 이제 하나에서 처음 뵙죠. 와, 근데 여전히 살아 계시더라고요. 이빨이. 눈빛 딱 봤는데 피하더라고요. 저 피하는 성격이 아닌데 딱 봤는데 아, 또 피칭하면 어떡하지? 싹 피하게 되더라고요. 어우. 저희끼리는 막 감독님 별명이 성근이 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근이 형. 피하고 그냥.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네. 감독님이 한 번씩 이제 선수들 회식하시라고 카드를 줘요. 야, 네. 회식해라. 카드 주면, 네. 야, 제일 비싼 걸로 먹, 비싼 거. 예. 그러면 막 비싼 걸로 끌고 막 네. 그랬었어요. 최대 얼마까지 긁어봤어요? 한 3, 400까지 끌고 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거 오저기 하면 혼자 점집을 갔다니까요. 왜요? 너무 답답하니까. 김성근 감독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아, 울산 갔다. 예, 와, 그래서 대전에서 유명한 그 이제 친구 있어갖고 유명한 점집이다. 아침에 가보래. 근데 거기는 또 전화를 하면 안 된대요. 아, 가서 예약 아니면. 대기표 받아요. 예. 그런 게 어딨냐고. 갔죠, 그냥. 예, 예. 제일 일찍 갔죠. 문은 누르니까. 나오시더라고. 이 무속인데 그 특유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치임새가. 예, 예.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예. 무당집에서. 웃겨가지고. 웃었는데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진짜 안 하겠습니다. 또 하다가 웃어갖고 쫓겨나서 진짜 이거 싫어요 이거는. 그 철이 좀 없어갖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은퇴도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게 은퇴를 했고 또 어떻게 저한테 되게 좀 감사한 분이죠. 어떻게 보면. 배신감 아니 배신감 들더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또 그거를 또 다시 또 만들어내는 게 저희 일이니까 또 하게 되고 그게 또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냥 사인 없이도 던져보고 템포도 빠르게 해보고 그냥 여기도 그냥 던져보고 막 다 해봤는데 야 내가 왜 그거를 왜 못해봤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에 좀 했었어요.